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 파일 K입니다. 이미 겨울이 시작된 듯 날이 춥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고생하는 분들 쉬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감기를 말하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필리핀에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초강력 태풍, 이른바 슈퍼 태풍이 몰아쳐서 수천 명이 숨지는 등 그야말로 생지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서 오늘 취재 파일 K 이슈는 예고해드렸던 통합진보당 문제를 미루고 날로 빈번해지는 지구촌의 초강력 태풍에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이 문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Sa casualties, we think it will be substantially more. We're not prepared to say how much more at this point in time because that also is being collated at this time. We can take drastic action now to ensure that we prevent a future where super typhoons become a way of life. 필리핀 태풍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한국인이 교민과 관광객 등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이 어서 들려왔으면 합니다. 하이엔 대참사 상황 그리고 슈퍼 태풍 문제 박석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에 인명피해가 좀 컸지 않습니까? 정확한 집계가 나왔습니까? 네, 외신들은 이 10,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망 2,300명 그리고 이재민 6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이 4,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이 참혹한 인명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하이엔은 초강력 태풍이라고 해서 그 슈퍼 태풍이다 이렇게 불리고 피해도 너무 컸는데요. 지구촌에서 이거보다 더 큰 태풍이 있었습니까? 네, 5년 전입니다. 2008년 5월에 나르기스라는 태풍이 미얀마에 상륙해서 당시 무려 1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하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 최대 풍속이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인공위성이 찍은 태풍 하이엔의 모습입니다. 반경이 600km 정도니까 한반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네, 이 하이엔이 필리핀 중부 레이테 섬에 상륙한 건 지난 8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79km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105m를 날아가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네, 국내에서 최대 피해를 낸 2003년 태풍 매미 풍속의 1.75배,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는 1.5배나 강력했습니다. 네, 집을 부술 만큼 바람이 셀 줄 몰랐다는 그 피해 주민의 말, 참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박 기자, 그런데 역대 최대 풍속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해일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그렇습니다. 폭풍 해일이 함께 해안가를 강타했습니다. 그 화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해안가 저지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자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데요. 지대가 낮은 곳은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건물 내부 계단도 폭포처럼 변해버렸고요. 흘러나온 물이 이 건물 내부를 수영장처럼 만들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수위가 계속 올라가자 사람들은 결국 지붕 위로 내몰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지붕을 붙잡고 바짝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위태로운 구조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졌고요. 이 구조된 어린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겨우 태풍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린이들이 숨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Nabuhay naman kami sa Dilobyo. Wala naman nandito po ako sa Tacloban. 네,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가장 걱정거리였는데요. 이 닷새 동안의 사투 끝에 타클로반에서 세부로 탈출한 교민 김병희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예, 지붕 강판이 바람으로 찢어질 정도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집 자체가 아무리 콘크리트로 지어도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들하고 뭐 강도들의 교전 소리인지 아니면 그 군인들이 위협 사격인지 어둠이 엄습하면 사람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 공포 속에서 계속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누가 죽었다. 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이런 증언이네요. 그렇다면 피해 현장, 지금 어떤 모습들인지 현지 취재를 하고 있는 특파원을 여기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고영태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필리핀 세부에 있습니다. 네, 하이엔이 강타한 레이테 섬을 취재하고 왔죠? 네. 예, 실제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레이테 섬의 그 제2의 도시인 오르목을 취재했습니다. 그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과 땅에서 도시 전체를 둘러봤는데요. 하늘에서 본 모습은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됐고 도로에는 커다란 트레일러나 심지어 유조차까지 넘어져 교통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지상 모습은 더욱 처참했는데요. 유일한 병원은 아직도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고 수술실은 천장 자체가 날아가고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필리핀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목조와 함석으로 지은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잔해더미나 다리밑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속속 구호 물자가 도착하고 있지만 공항과 도로들이 제공을 못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타클로반으로 들어가는 물자들이 거쳐간 세부 공항을 가봤는데요. 이 공항 주변 곳곳에 타클로반으로 전달되지 못한 구호품들이 이 박스째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호 물자는 쌓여가고 있는데 정작 피해 주민들은 애타게 생필품을 기다리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에선 식수와 식량 등이 공급되면서 서서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피해를 받은 주민이 전체 인구의 10%인 1,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가 그 피해 지역 대부분에서 아직도 도로, 공항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엔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력한 태풍, 이른바 슈퍼 태풍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지구촌, 특히 아시아 태평양권의 큰 문제인데요. 지금부터는 국가태풍센터 연구관 김지영 박사 모시고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 전문가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번 필리핀의 그 하이엔을 슈퍼 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고 합니까? 네, 저희 기상청이나 세계 기상기구 같은 경우에는 슈퍼 태풍에 대한 특별한 구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1분 평균 풍속 기준으로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67m 정도를 넘을 때 슈퍼 태풍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미국에 큰 피해를 줬던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 가장 발달했을 때 슈퍼 태풍급에 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은 이런 태풍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또 1년에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슈퍼 태풍급의 강한 태풍은 주로 필리핀 동쪽에 북위 한 10도에서 20도 정도의 해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해상 같은 경우에는 해수 온도가 높고 해양의 연료량이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태풍이 해안으로부터 그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또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특히 그 태풍 주변의 그 상하층 바람의 풍속 차이가 약하게 되면은 태풍이 연직적으로 이제 강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 태풍급의 강한 태풍으로 이제 발달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서태평양 해역 같은 경우에 1년에 26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들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슈퍼 태풍급으로 강하게 발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퍼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필리핀 재앙으로 똑똑히 보긴 했는데요. 태풍의 바람 세기가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건지 홍희정 기자가 풍동 실험장에서 바람의 위력을 취재해왔습니다. 보시죠. 지난 2003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최대 풍속은 시속 216km. 우리나라에서 바람의 속도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넘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번 슈퍼 태풍 하이엔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379km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일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72km의 바람 앞에 몸무게 50kg의 성인 남성이 섰습니다. 바람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하자 숨 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곧이어 서 있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 역시 마찬가지. 모자가 날아가고 시속 108km의 바람 앞에서는 우산의 살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바람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하자 우산이 완전히 망가져 날아가 버립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바람이 세니까 제대로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진동이 심했습니다. 90kg의 남자 역시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실험 한계인 시속 144km 바람 앞에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쓰고 있던 헬멧마저 날아갔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시속 72km의 바람 앞에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바람 앞에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멘트 블럭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블럭 한 개당 무게는 17kg. 시속 72km 바람 앞에서 블럭벽은 그런대로 버팁니다. 바람의 세기를 시속 108km로 올리자 벽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블럭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 앞에서 상자나 신문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나무판 역시 힘없이 쓰러집니다. 목조 건물이라든지 벽돌로 진 건물, 우리가 흔히들 조족저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철골조라 하더라도 그 시멘트나 아니면 이런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멘트로 블록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들은 구조만 뼈대만 남는 그 정도의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람의 속도가 2배가 되면 바람이 주는 압력은 4배로 늘어납니다. 속도가 3배가 되면 압력은 9배. 이렇게 속도가 늘어나면 압력은 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KTX 같은 경우가 보통 시속 300km로 이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는 초속으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80에서 90 정도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태풍, 필리핀에서 본 태풍 같은 경우는 KTX 열차 위에 사람이 서서 맞는 그 바람의 힘과 유사하다고 그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김 박사님,
그냥 태풍도 아니고 슈퍼 태풍이 이렇게 갈수록 자꾸 많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역시 그 지구 온난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풍의 그 발생과 발달에 큰 역할을 하는 그 해수 온도의 상승과 또 대기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태풍이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더 많은 또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의 세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역시 지구촌 기상이변의 많은 원인을 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슈퍼 태풍이 몰아닥칠 위험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기록을 봤을 때 슈퍼 태풍급의 강한 태풍이 영향을 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매미와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바가 있고요. 이번에 하이엔과 같은 아주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은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가장 강하게 봤을 때의 보다는 상당히 위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세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약화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피해 영향을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뭔가 대비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슈퍼 태풍 같은 대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 현재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태풍의 예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태풍 진로 예보 같은 경우에는 괄목할 수준으로 상당히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하이엔과 같이 태풍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태풍 강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예측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관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집중호우라든가 해일, 강풍에 의한 그런 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가경과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소통도 활발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정확한 예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단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태풍 하이엔의 위력이 워낙 세기도 했지만은 필리핀에선 낡은 건물이 밀집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 그래서 인재인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축물들은 태풍에 맞서서 얼마나 견고할까? 한승현 기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하이엔과 같은 이른바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에 닥치면 어떻게 될까?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 시내 중심부입니다. 건축법상 유리창은 최대 풍속 초속 40m까지 견디도록 돼 있습니다. 초속 40m가 넘는 태풍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바람이 세게 부는 좁은 길에선 간판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간판은 강풍에 대비한 설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면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구창물들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건물들은 어떨까? 서울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30m 이상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초속 30m와 60m로 풍속을 달리해서 20층짜리 가상 건물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초속 30m로 불 때보다 60m로 불 때 건물은 좌우로 훨씬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차이는 약 4배, 건물 균열 등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슈퍼 태풍이 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축물에 고층도 마찬가지고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건물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필리핀을 강타한 두리안이나 2005년 카트리나와 같은 슈퍼 태풍이 부산 해운대 지역에 닥칠 경우를 가정한 가상 실험 결과입니다. 태풍 매미 때 침수된 면적은 8만여 제곱미터, 두리안은 17만 제곱미터로 약 2배, 카트리나는 63만 제곱미터로 매미 때보다 침수 면적이 7배 이상 늘어납니다. 침수에 따른 건물 피해도
매미 38억 원에서 두리안은 160억 원, 카트리나 1,500억 원으로 크게 늡니다. 남쪽 해안이 주 피해 지역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101 빌딩에는 대형 추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된 진동 흡수 장치입니다. 800톤에 이르는 이 추가 강풍으로 빌딩이 기울어질 경우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건물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공항 관제탑이나 교량, 최근 국내의 초고층 건물들에도 이 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변이 자체뿐만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동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그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일단 대만 같은 경우에는 슈퍼 태풍급의 강한 태풍이 한 2, 3년에 한 번씩 상륙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도 이루어지면 그 정도 태풍급이 이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강력한 태풍. 전문가들은 건물 설계 때 강풍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지금 한승현 기자 취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대로 슈퍼 태풍이 온다면은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대비책 확실히 세워야 할 것 같고 태풍센터도 더 노력을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